다카이치 사나에, 이 이름 7글자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여성 총리 타이틀을 거머쥔 지 석 달 만에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확보하면서 개헌도 가능해졌다는데요. 私は挑戦を恐れません。ぶれません。決断し実行してまいります。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18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중의원 465석 중 354표를 얻으며 총리의 재지명, 장기 집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타던 여대생에서 자민당의 부활을 넘어 역대급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총리의 인생을 이슈플러스가 정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권력을 세습받는 금수저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치판에선 보기 드문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명문인 도쿄의 와세다대, 게이오대에도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상 사립대에 비싼 학비를 댈 수 없어 국립대인 고베대 경영학부에 진학합니다.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고 우파 중에서도 강경 우파에 서 있지만 그녀의 20대는 반항적 기질로 가득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영국 하드록 밴드 딥퍼플 음악을 즐겨 들었던 그녀는 대학 시절 루이라는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합니다. 초선 의원 때도 항상 드럼스틱을 갖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럼을 쳤고요. 2016년 한 방송에서는 일본의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엑스제팬의 러스티 네일이란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즐겨 탔고 오토바이로 일본을 일주했을 정도로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23세 나이에 파나소닉 창업주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정치 지도자 양성학교 마스시타 정경숙에 오기로 입학합니다. 당시 정경숙생들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월급 30만엔과 연구비 20만엔. 다카이치 총리는 처음엔 넉넉한 월급에 혹해 정경숙에 입학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곳에서 마스시타의 강연을 듣고 정치 입문을 결심합니다. 1985년 정경숙을 찾은 마스시타. 그는 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뒤 지구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일본의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 것이다. 1985년 일본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버블경제 호황의 최절정기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예언한 마스시타의 경고에 다카이치는 정치에 투신하기로 다짐합니다. 5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정경숙을 졸업한 그는 1992년 중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이듬해 재출마했고 1993년 중의원에 첫 당선됩니다. 자유당 신진당을 거쳐 1996년 자민당에 입당한 다카이치는 구선 중의원 재선 총리가 됩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아베 전 총리 내각에서 날개를 답니다.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 특명 담당 자리에 앉았고 2014년과 2019년 아베 내각에서 총 4년간 총무상으로 재임합니다. 그는 2021년, 2024년 자민당 총재 자리를 노렸으나 패했고 2025년 세 번째 도전 끝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일본 최초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녀는 영국 최초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았고 총리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제 목표는 철의 여인이 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죠. 다카이치 총리는 우파 중에서도 극우로 통합니다. 동성 결혼은 물론이고 기혼 여성이 본인의 결혼 전성을 유지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법안에도 반대합니다. 전범을 포함한 일본 전사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정기적으로 참배해왔고요. そういう日本人の気持ちを踏みにじって喜ぶ人が外国から来るようなら何か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총리 당선 후에는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겠다 밝혔고 일본이 전쟁 가능국이 되기 위한 개헌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 재신임 후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는 가지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日本をもう一度高い位置へと押し上げる。そして強い経済、強い国土、安全な社会を次世代に送ると決意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이렇듯 군사력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강한 일본 슬로건이 다카이치 내각을 향한 지지, 나아가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대만 유사 사태 시 자위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를 악화시켰지만
일본인들은 할 말은 한다며 그를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총리 당선 후부터 다카이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를 웃돕니다. 자민당 유튜브에 올라온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중의원 선거 메시지 영상 조회수는 1억 6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는 더욱 폭발적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18세에서 29세가 90%를 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X계정 팔로워 수는 271만 명에 달합니다. 다카이치가 애용하는 가방과 옷부터 그가 즐겨 쓴다는 분홍색 볼펜, 음식 조합까지 MZ세대가 따라하고 있고 People are treating Takaichi like a K-pop idol. This is called Sanakatsu. 사나카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인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카스를 합친 말이죠. 이번 자민당의 압승도 다카이치라는 스타 총리가 이끌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이 개헌 발의선입니다. 다른 법여권 정당의 도움 없이 자민당 단독으로만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316석은 자민당 선거 역사상 역대급 압승이기도 합니다. 자민당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300석. 하지만 당시엔 전체 의석이 512석으로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자민당은 2024년 중의원 선거,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패배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양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인 말 그대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2024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470일 만에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겁니다. 드럼 치던 대학생에서 철의 여인이 된 다카이치 사나에 강한 일본을 내세운 그녀의 메시지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압도적 권력과 지지를 손에 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최장수 총리, 1강 스트롱맨으로 불렸던 아베를 넘어서는 일본의 전무후무한 권력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